자, 오늘도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김은혜 연구원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통화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통화시장의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로 시장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유로 시장은 1.07에서 1.105달러 내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 전반적으로는 2.35% 하락한 1.075달러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유로존의 ECB 양적 완화, QE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아주 좋게 발표됐다는 두 방의 펀치를 맞으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드라기 총재는 필요한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12월에 이제 통화정책 확대 관련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저번부터 계속 나왔던 발언인데요.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유로화 하락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역시 발표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건수 증가를 비롯해서 이제 실업률도 완전 고용에 다다르고 이제 시간당 인근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정말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달러가 크게 강세를 보이자 유로화가 거의 150티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2.35% 하락한 1.075달러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자, 김은혜 연구원이 유럽의 양적 완화와 그리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 두 방의 펀치로 인해서 유로화가 하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즘 방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입이 더 풀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어서 다른 통화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서상영 이사에게 물어볼게요. 워낙 이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통화의 움직임은 역시 약세를 기록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일단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있지만, 그 전날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영국의 카니 총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한 말을 했죠.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보니, 네. 이게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이걸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못 하겠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락을 했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로하고 파운드화처럼, 좀 약세폭이 좀 컸었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달러 같은 경우도 한 2% 넘게 이제 강세를 보였고, 파운드 하나 유로 같은 경우도 많이 네. 약세를 보였었고. 근데 오늘 이제 로이터에서 이제 한마디가 나왔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12월 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라도 가능성 있네? 이런 네.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로가 원래 반발 매수세로 이제 강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네. 강세폭을 키우지 못하고 다시 이제 또 약세를 보이기도 하고, 오늘 장중 내내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드라기 총재도 12월 달 얘기했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영향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또 주중반에 앨런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고요. 그 발언에서 이제 일단은 내용들 자체가 이제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들이냐 보니까 네. 금리 인상 이야기 또 하겠죠. 그러면 또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다가 또 그때쯤 돼서는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위안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반발 매수세하고 또 금리 인상 이슈, 그다음에 ECB의 통화정책 완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보합권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12월에 정말 금리 인상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연준에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고용하고 물가하고. 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 일단 기업 이익률이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PCE 가격 지수, 네. 인플레이션율, 이게 목표가 2%인데 2%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이 99년도 빼놓고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지난 작년 10월 달에 이제 발표된 게 좀 있어요. 네. LMCI 고용 환경 지수 어저께 발표가 됐죠. 네. 그게 이제 전월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결국 그렇다면 고용이 개선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현재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여전히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어서 쉽게 단행할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어차피 그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오래 하겠다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의 그런 신뢰성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더라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앨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얘기하겠죠. 경제 지표가 지금 현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추가적인 점진적인 인상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뭐 분기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네. 반기마다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완전히 늦춰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 이슈에 반응을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뭐 별로 오히려 더 반대의 영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와 그리고 정책회의의 신뢰도 사이에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은 금리를 진짜 12월에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 시간이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어차피 뭐 다른 상품 시장이나 다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 속도 자체를 엄청나게 늦게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유입된다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다르게 언론이나 나타났어요. 이런 데서 네.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 신흥국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겠다. 네. 이런 식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 시장의 전망과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저희가 화면으로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 통화 시장 움직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